안녕하세요. 교대역 에디트 세무사 해인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 상속받을 때 당장 현금이 필요한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상속하면 한 2.8% 정도 되는데 상속인이 무주택 상태에서 아파트 한 주택을 받으면 그때는 0.8% 정도의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때 세율을 적용할 때 아파트 가격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측정을 해서 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물려받은 아파트를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그 재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쪽 서초 쪽에 아파트 많이 보이시죠?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엔 뭐 아파트 한 채 막 40억, 50억씩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거를 얼마로 평가를 할 것이냐 할 때 시가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시가라는 것은 이 아파트가 얼마에 팔리는지 그 가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세 기간 중에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그 가격이 당연히 시가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일단은 시가로 보는 것 중에 감정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서 이렇게 40억 정도 되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이 10억이 넘어가면 두 군데 감정을 받아가지고 평균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감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 굳이 감정을 안 받고 보충적 평가 방법 중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유사매매 사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매매 사례 가격은 그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와 5% 차이가 나지 않는 공시가격 그리고 5% 차이가 나지 않는 면적을 가진 아파트 중에 최근 그 평가 기간 안에 팔린 게 있으면 그거를 유사매매 사례 가액으로 우리가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게 40억짜리라고 하더라도 유사매매 사례 가액을 찾아봤는데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단지에서 뭐가 팔렸어 하면 꼭 그게 그 가격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공시가격 그리고 면적 이런 것들이 5% 이내에서 팔린 금액이 있어야만 유사매매 사례 가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이제 내실 때는 아까 취득세와는 별도로 이런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이 좀 많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 아파트만 갖고 있고 현금이 없으면 상속세 뭐 몇십억 되는 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자체를 국세청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한 10년에 걸쳐서 상속세를 나눠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보다는 상속세가 나눠내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이 조금 없더라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시가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감정도 받고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있고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감정가액 자체는 명확한 시가로 보는 거고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시가로 봐주긴 하는데 이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우리는 감정가액을 우선으로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감정도 안 받고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없는데 그냥 최근에 팔린 가격으로 그냥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맞는지는 아마 국세청에서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국세청에서 감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근에 평가 기간 외에 있는 가격이라도 그걸 가지고 금액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받아서 원하는 금액 정도로 맞춰가지고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 내용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